서울의 심장부 JK그룹의 자부심이기도 한 JK몰의 거대한 아트리움에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다. 유리 천장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을 멀게 할 정도였지만 그 빛조차 한 남자 주위에 드리워진 냉기를 뚫지 못했다. JK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맞춤 정장 차림으로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인상을 풍기며 매장을 순시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그룹의 임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지훈의 모든 말과 몸짓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훈은 매장 관리인의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무심한 시선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의 눈에는 화려한 디스플레이도 쇼핑을 즐기는 인파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처럼 복잡한 사업 구상과 수치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7년째 지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발치에 무언가 작은 것이 와서 쿵 하고 부딪혔다. 지훈의 걸음이 순간 멈칫했고 그를 따르던 임원들과 경호원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아이를 떼어놓으려 움직이려는 찰나 지훈이 손을 들어 조용히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리다시피 한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다. 동그랗고 큰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통통한 볼은 장난기 가득하게 발그레했다. 아이는 자신이 부딪힌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한껏 젖혀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시선이 지훈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버린 것 같은 정적이 흘렀다. 아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아빠. 그 한마디가 거대한 아트리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임원들은 당혹감에 얼굴이 굳었고 경호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은 강지훈 그 자신이었다. 아빠라는 단어는 그의 뇌리에 밝힌 파편처럼 생경하고 날카롭게 울렸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그 호칭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가?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엔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나도 맑고 확신에 차 있었다. 지훈은 평생을 감정에 동요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저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나 한 여자가 인파를 해치며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자는 아이의 앞에 다가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팔을 꽉 붙잡았다. 그리고 죄인을 자처하듯 고개를 숙여 사과하려던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그녀의 눈이 지훈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세상은 정말로 멈춰버렸다. 한서연. 7년 전 그의 세상 전부였고 그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사라진 여자. 지훈이 지난 7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뚜렷한 이목구비하지만 과거의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피로와 불안이 그늘처럼 어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충격, 공포, 그리고 지훈이 읽을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그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지훈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았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녀가 왜 하필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와 함께 나타난 것인가? 지훈의 시선은 서연에게서 아이에게로 다시 아이에게서 서연에게로 옮겨갔다. 서연은 지훈의 시선을 피하며 필사적으로 아이를 자기 뒤로 숨기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사과를 반복하며 아이를 끌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그녀의 모든 세포가 이곳에서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쇠사슬처럼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다급한 손길에 이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입에서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왜 그래? 아빠 맞는데. TV에서 본 아빠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아이의 그 말은 지훈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아이는 TV에서 자신을 보았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른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하지만 지훈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의 얼굴에서, 특히 자신을 쏙 빼닮은 저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매에서 그는 자신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었다. 서연은 거의 울상이 되어 아이의 입을 막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초식동물처럼 그녀는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지훈은 멍하니 그녀와 아이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임원들이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방금 전의 짧은 만남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서연, 그녀가 돌아왔다.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인가? 7년. 그녀가 사라진 시간과 아이의 나이가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끔찍한 의심이, 그러나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가능성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지우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비서실장인 박진우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박 비서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지훈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방금 그 여자와 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1시간 안에 내 눈앞에 모든 정보를 가져와. 모든 것을.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어떠한 질문이나 이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비서는 즉시 허리를 숙여 명령을 수행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다. 7년간의 기다림과 물음표가 이제 느낌표가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결코 그녀를 다시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한서연, 그리고 그녀의 비밀까지도.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이 격렬한 폭풍의 전주곡을 울리기 시작했다. JK몰을 떠나는 검은색 세단 내부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운전기사와 박진우 비서실장은 백미러로 강지훈의 얼굴을 살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평소에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그였지만 지금 그의 주변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혹한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7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JK그룹의 작은 자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던 한서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녀는 유독 빛이 났다. 당돌할 정도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햇살 같은 미소. 지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이끌렸다. 재벌 3세라는 자신의 배경이나 지위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그녀의 당당함이 신선했다. 야근으로 텅 빈 사무실에서 단둘이 남아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던 밤이었다. 일에 대한 토론은 어느새 서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갔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이야기를 했고, 지우는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외로운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세상의 눈을 피해 즐겼던 소박한 데이트,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마셨던 캔커피의 온기는 세상 그 어떤 고급 와인보다 달콤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강지훈은 JK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평범한 한 남자가 될 수 있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심장은 그녀의 온기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이 여자와 함께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청혼하기로 결심했었다. 최고급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의 서랍 안에서 그녀의 손가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박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지훈을 과거의 기억에서 끌어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J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압도적인 전망을 자랑했지만, 내부는 차가운 모노톤으로 꾸며져 있어 거대한 유리 상자처럼 느껴졌다. 지난 7년간 그의 삶이 그러했다. 성공과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우는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과 그 아이 민준이라는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그녀는 7년 동안 감쪽같이 자신을 속이고 아들을 숨겨온 것이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이자 배신이었다. 아들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온 지난 세월이 억울하고 원통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이면에는 주체할 수 없는 희망이 꿈틀거렸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서연,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생각만으로도 메말랐던 그의 심장에 뜨거운 피가 도는 것 같았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자신을 닮은 눈매, 서연을 닮은 인매. 기억을 더듬을수록 아이의 얼굴은 두 사람의 모습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것만 같았다. 왜 그녀는 떠났을까? 7년 전 그날 그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그녀에게 달려갔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너를 선택하겠다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그녀의 자취방과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편지 한 통뿐이었다. 우리는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요.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다. 어떠한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그 후 아버지는 그에게 서연이 거액의 돈을 받고 떠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 분수에 맞지 않는 삶에 지쳐 제 발로 떠난 것이라고. 지우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증발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배신감에 몸부림쳤고 사랑을 믿었던 스스로를 저주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런데 오늘 겁에 질려 도망치던 그녀의 얼굴은 돈 때문에 사랑을 버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회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박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했다. 지우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박 비서가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보고해. 지훈의 짧은 명령에 박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태블릿 화면을 켰다. 한서연 씨 현재 나이 34세. 7년 전 서울을 떠난 후 강원도의 작은 도시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 비서의 보고는 담담하게 이어졌다. 가족 관계는 부모님 모두 몇 년 전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는 없습니다. 지난 7년간 교제한 남성이나 결혼 기록은 전무합니다. 지우는 말없이 보고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남아 있었다. 박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한민준, 나이는 6세입니다. 출생신고서 확인 결과 약 6년 2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부친의 이름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췄다. 6년 2개월 전 서연이 떠나고 약 9개월 후 퍼즐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아버지의 이름이 공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던 의심과 희망, 분노와 배신감이 하나의 거대한 확신으로 응축되었다. 한민준,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지우는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단단한 기기가 그의 악력에 희미하게 삐걱거렸다. 그는 지난 7년간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왔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돈 때문에 떠났다고 믿으며 증오를 방패 삼아 버텨왔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그를 떠났던 것이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의심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아야만 했다. 그녀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는 되찾아야만 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7년의 시간과 자신의 아들을, 그녀의 주소, 지금 당장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은 복도식 아파트. 한서연은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7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예고 없이 그녀의 삶을 덮쳤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하얘.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들 배고프겠다. 엄마가 맛있는 저녁 해줄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향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다. 그를 다시 만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 강지훈.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보았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 민준이를. 민준이는 밥을 먹는 내내 쉴 새 없이 아까 쇼핑몰에서 만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그 아저씨 진짜 멋있었지. 키도 엄청 크고. 근데 왜 엄마는 나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 그 아저씨가 아빠 아니라고.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아빠는 맞지만 우리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에게 다가가는 순간 우리의 작은 행복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지훈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돈 봉투가 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내 아들 인생에서 당장 꺼져. 이 돈이면 내 부모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다. 서연은 분노에 차돈 봉투를 밀어냈지만 강 회장은 비웃으며 협박을 이어갔다. 네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 내 부모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부터 망하게 만들 거다. 그리고 내 인생도 그 남자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때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지훈의 아이였다. 그녀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함께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지훈이 자신과 회사를 위해 다른 재벌가의 딸과 약혼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서연은 절망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결국 아이를 지키는 길을 택했다. 지훈의 곁에 있다가는 아이까지 위험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다. 그렇게 7년 동안 그녀는 한민준의 엄마 한서연으로만 살아왔다. 딩동.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현관문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화면 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어떻게 이곳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결국 서연은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활짝 여는 대신 문틈으로 간신히 얼굴만 내민 채 그를 경계했다. 무슨 일이죠? 여긴 어떻게 알고?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경계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얘기 좀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여기서 할 얘기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지우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7년 동안 숨어 지내더니 배운 게 고작 문전박대인가. 한서연,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단한 문을 가볍게 밀어붙였고 서연의 가냘픈 저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지우는 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고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뒤로 밀려났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좁은 아파트는 숨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 벽에 걸린 아이의 서툰 그림, 냉장고에 붙은 알록달록한 자석들. 그녀와 아이가 살아온 7년의 세월이 그 공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다시 향했다. 왜 도망쳤지? 왜 내 아이를 숨겼어? 그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녀는 차갑게 대꾸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당신 아이라니요. 착각이 심하시군요. 착각. 내 눈을 보고 다시 말해봐.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아니에요. 민준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요.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민준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엄마, 누구 왔어? 민준이는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다가 거실에 서 있는 지훈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의 얼굴에 금세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저씨 또 만났네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아이의 순진 무구한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갈랐다. 지훈의 얼음장 같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보며 해맑게 웃는 아이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서연은 황급히 민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모성애가 공포를 이기고 솟아올랐다. 그녀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나가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에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연의 등 뒤에 숨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민준이와 자신을 향해 온몸으로 저기를 드러내는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 무서웠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한서연. 7년 전에 나는 잊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는 말을 마친 뒤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는 도망칠 생각 마.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민준이가 그녀를 걱정스럽게 껴안았다. 엄마, 왜 울어? 저 아저씨가 엄마 화나게 했어.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7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시작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그녀와 아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훈의 방문 이후 한서연의 작은 세상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민준이를 지키는 데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가 7년간 쌓아 올린 방어벽은 그의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JK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넘쳤다. 강지훈은 박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한서연은 도망치지 않았지만 마치 세상과 단절이라도 하려는 듯 모든 소통을 차단하고 있었다. 힘과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의 인생에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문제는 그의 논리와 통제를 벗어나 그의 속을 태우고 있었다. 그때 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태양그룹의 전무이사이자 강지훈의 정략결혼 상대로 내정된 유채린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눈빛에 서린 야망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굳은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지훈 씨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곧 양가 상견례, 날짜도 잡아야 하는데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채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사업 파트너이자 미래의 아내가 될지도 모를 그녀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처리할 일이 좀 있었어. 상견례 날짜는 박 실장 통해서 조율하도록 하지. 체리는 예리한 여자였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지훈의 분위기를 금세 감지했다. 그는 초조해 보였고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그녀의 정보망은 이미 며칠 전 JK몰에서 있었던 작은 소동과 지훈이 밤늦게 강북의 낡은 아파트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보고한 뒤였다. 그녀는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강지훈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는 존재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7년 전 지훈의 곁에서 사라졌던 그 여자. 유채린의 심기에 불쾌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지훈은 그녀가 자신의 인생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각이었다. 과거의 망령 따위가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어렵지 않게 한서연과 아이가 사는 곳 그리고 그들의 하루 일과를 알아냈다. 며칠 후 서연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민준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였다. 눈부신 흰색 스포츠카 한 대가 놀이터 입구에 조용히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한 여자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몸을 굳혔다. 여자는 서연의 앞에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한서연 씨 맞죠? 처음 뵙겠어요. 유채린이라고 합니다. 강지훈 씨와 곧 결혼할 사람이죠. 채린의 자기소개는 서연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가 되어 밝혔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채린은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의 도끼는 더욱 강해졌다. 7년 만에 나타나서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네. 어디서 굴러먹던 애를 데려와서 지훈 씨 발목이라도 잡으려는 건가? 그녀의 시선이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민준에게로 향했다.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당신과 저 아이의 존재는 지훈 씨와 JK그룹의 오점이 될 뿐이야. 체리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돈으로 해결될 여자였다면 7년 전에 이미 끝났을 터였다. 그녀는 전략을 바꾸었다. 그녀는 서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로 했다. 지훈 씨가 흔들리는 것 같아 그건 예정 때문이 아니라 혹시 자기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책임감 때문이야. 당신은 그에게 사랑이 아니라 짐일 뿐이라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민준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채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우리 모자에게서 신경 꺼주세요. 서연의 의외의 강한 태도에 채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신경 끄라고 당신이 내 남자가 될 사람을 흔들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 한서연 씨,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 아들만 상처받게 될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민준이가 엄마에게 달려와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다. 체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아빠도 없는 불쌍한 아이로 계속 키울 셈이야. 아니면 재벌가의 사생아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싶어. 어느 쪽이든 당신 아들에게는 지옥일 텐데. 현명하게 생각해. 그녀는 말을 마치고 우아하게 몸을 돌려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채린이 떠나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채린의 말은 독처럼 그녀의 마음에 퍼져나갔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민준이가 상처받는 것,
체리는 정확히 그 부분을 파고들었다. 한편 박 비서를 통해 채린과 서연의 만남을 보고받은 지우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 채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누구 마음대로 그런 짓을 한 거지. 지훈의 서슬 퍼런 추궁에 채린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지저분한 과거는 깨끗하게 정리해야죠.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아니었다. 유채린의 이런 공격적인 태도, 그리고 7년 전 자신을 떠나라고 협박했다던 아버지. 서연은 거대한 힘에 의해 쫓겨났던 것이다.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다. 7년간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어왔던 스스로가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아들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7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고 서연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한서연의 침묵과 유채린의 도발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끊어버렸다. 그는 JK그룹의 법무팀과 국내 최고의 가사 전문 변호사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변호사들을 향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한민준 군에 대한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해 주십시오. 만약 친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양육권 이전 소송을 진행합니다. JK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의 결정은 단호했다. 대화와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힘으로라도 진실을 밝히고 아들을 되찾을 생각이었다. 이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가 시작한 법적 절차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냉정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프리랜서 디자인 작업을 하던 서연에게 법원에서 보낸 두툼한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다.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 안에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등 청구의 소라는 낯선 제목의 소장이 들어 있었다. 빼곡하게 적힌 법률 용어들은 그녀를 압박했고 강지훈의 이름 3글자는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 칼을 겨누었다. 아들을 빼앗기 위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위해 서연은 소장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선 듯한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에게는 거대 로펌에 맞서 싸울 돈도 힘도 없었다. 한편 지훈의 법적 대응 소식은 그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강 회장은 7년 전 자신의 손으로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과거가 다시 아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에 노발대발했다. 그는 유채린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내 아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태양그룹과의 합병이 달린 이 중요한 시점에 근본도 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칠 셈이야. 강 회장은 채린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7년 전처럼 그 아이가 제 발로 떠나게 만들어. 이번에는 씨앗까지 남았으니 더더욱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강 회장의 암묵적인 승인과 지원을 얻은 채린의 행동은 더욱 대담하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돈으로 고용한 댓글 부대와 사이버 레카드를 동원해 온라인상에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재벌 3세의 아이를 낳아 인생 역전을 노리는 꽃뱀. 돈 때문에 아이를 팔아넘기려는 비정한 엄마 등 자극적이고 거짓된 이야기들이 익명의 가면을 쓰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소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체리는 서연의 숨통을 더욱 직접적으로 조여왔다. 그녀가 거래하던 몇 안 되는 프리랜서 클라이언트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죄송하지만 다른 업체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요.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 같은 이유를 대며 그녀를 외면했다. 서연은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막혀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녀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었다. 지우는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소송에만 집중하며 이것이 서연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충직한 비서인 박진우는 달랐다. 그는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악성 루머와 서연의 클라이언트들이 동시에 계약을 파기한 정황에 의문을 품었다. 이것은 지훈의 방식이 아니었다. 배후에 다른 세력이 개입했다는 직감이 들었다. 박 비서는 고심 끝에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지훈에게 보고했다. 지훈은 박 비서가 내민 태블릿 화면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화면에는 서연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과 날조된 비난들이 가득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이 비열한 수법이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와 손을 잡은 유채린. 그들은 또다시 7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연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자신이 시작한 소송이 오히려 그들에게 서연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 셈이었다. 그는 서연을 압박하여 진실을 얻어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를 맹수들의 우리 속으로 던져 넣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녀의 침묵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자신에 대한 혐오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변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아버지와 채린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서연과 아이가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날 정도로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작업 모니터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모든 수입이 끊겼고 세상은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해댔으며 곧 법정에 서서 아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다. 항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만의 방식으로 싸우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되어야만 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가 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한서연이 건 전화의 상대는 강지훈이 아닌 그의 비서 박진우였다. 그것은 항복이 아닌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박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은 지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가 드디어 닫혔던 문을 아주 조금 열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의 조건은 단호했다. 온라인상의 모든 흑색 선전을 중단하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압박을 멈출 것. 그러면 친자 검사에 응하겠다. 단 검사는 자신이 지정하는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자신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모든 조건을 즉각 수락했다. 그는 이것을 그녀를 보호할 명분으로 삼았다. 그는 즉시 아버지 강만호 회장과 유채린을 찾아가
서연에게서 손을 떼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J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걸고 압박하는 그의 기세에 강 회장과 체리는 마지못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처럼 서연을 질식시키던 온라인상의 루머들이 사라지고 끊겼던 일감 문의도 하나둘씩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친자 검사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다.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연락했다. 그는 검사 전에 아이와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시험받기 전 한 인간으로서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조건으로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어색한 첫 번째 만남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루어졌다. 지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의 아동복을 사입히고 나타났지만 정작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는 전혀 몰랐다. 그는 평생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6살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법을 몰라 자본시장의 유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져 민준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민준이는 그런 지훈이 어색하면서도 신기한 듯 했다. 아이는 지훈이 사준 복잡하고 비싼 로봇 장난감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목마를 태워달라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지훈은 난생 처음 해보는 목말에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았지만 자신의 목 위에서 까르르 웃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웃음은 지난 7년간 그가 지었던 그 어떤 비즈니스적인 미소와도 다른 진짜 웃음이었다.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요동쳤다. 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기쁨으로 채우는 동시에 날카로운 아픔으로 찔렀다. 그녀는 지난 7년간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저렇게 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그녀가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가 맞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들은 원래 저렇게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며칠 뒤 그들은 수족관에서 다시 만났다. 지우는 이제 제법 아이와 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거대한 수조 속을 헤엄치는 상어를 보며 신기해하는 민준이에게 상어의 종류와 습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기업의 M&A 전략을 설명할 때처럼 진지한 그의 모습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지훈의 시선이 그녀와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흘렀다. 민준이가 잠시 기념품 가게에 한눈을 파는 사이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아이가 참 밝고 건강하게 자랐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당신 도움 없이도 저 혼자 잘 키웠어요.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가시 돋친 말을 탓하지 않았다. 알아, 정말 대단해, 당신. 그의 담담한 인정에 서연의 마음의 벽이 조금 더 허물어졌다. 마침내 친자 검사 당일이 되었다. 세 사람은 약속된 병원의 유전자 검사 센터를 찾았다. 차가운 병원의 공기가 세 사람을 짓눌렀다. 서연은 초조하게 손을 비볐고 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만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잠시 후 연구원이 나와 민준이의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하기 위해 긴 면봉을 들었다. 민준이는 조금 겁을 먹은 듯 엄마와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아이는 작은 오른손으로는 엄마의 손을, 왼손으로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했다. 그리고는 어른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저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아이의 순진한 위로에 지훈과 서연은 동시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아이의 손에 이끌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맞닿은 손의 온기가 수만 가지 감정을 담은 채 두 사람의 심장으로 전해졌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들은 이미 아이로 인해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으로 묶여 있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훈과 서연 모두에게 억겁처럼 긴 시간이었다. 마침내 지훈의 개인 메일로 법의학 연구소에서 보낸 전자문서 한 통이 도착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배열 데이터와 함께 마지막 한 줄이 선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친자관계 확률 99.999%. 그 숫자들이 그의 눈에 밝혔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한민주는 그의 아들이었다. 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잃어버린 7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깊은 슬픔과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 차가운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직접 그녀와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검사 결과서를 출력해 들고 곧장 서연의 아파트로 향했다. 이번에는 분노나 위압감이 아닌 무거운 마음과 진실을 마주할 각오를 품고서였다. 서연은 문을 열고 지훈과 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작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서연은 굳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난 7년간 홀로 지켜온 비밀의 무게가 공식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애써 버텨온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우는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곁에 조용히 서서 그녀의 슬픔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주었다. 한참 뒤 울음을 그친 서연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게요. 내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날 밤 좁은 아파트의 식탁에서 서연은 7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7년 전 지훈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의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악몽이었다. 내 부모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하나 망하게 하는 건 나한테는 손가락 까딱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강 회장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서연의 가족, 그녀의 미래,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인질로 잡았다. 서연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돈과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삶은 너무나도 쉽게 짓밟힐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정말로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 속에는 지훈이 유채린과 다정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훈이 JK그룹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태양그룹과의 합병을 선택했으며 유채린과의 약혼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했다. 지훈이는 현명한 녀석이야. 결국 사랑이 아닌 현실을 택했지. 내가 그의 앞길을 막는 마지막 걸림돌이다. 그를 위한다면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서연은 믿을 수 없었지만 강 회장이 내민 증거들과 논리는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지훈이 자신과의 미래 때문에 아버지와 계속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가 결국 지쳐서 현실을 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랑이 배신당했다는 절망감, 그리고 자신이 그의 인생의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떠나는 방법을 택했다. 차갑고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그렇게 그의 세상에서 증발해버렸다. 서울을 떠나 홀로 절망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그 무섭고 비정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7년의 세월을 버텨왔던 것이다. 서연의 고백을 듣는 동안 지훈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참담함으로 일그러졌다. 그가 7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아버지에 의해 조작된 잔인한 거짓말이었다. 서연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믿었으며 심지어 소송이라는 칼날로 그녀에게 2번의 상처를 주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심장을 태울 것 같았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흐느끼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7년의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미안함과 연민 그리고 변치 않은 사랑만이 남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흘러나왔다. 미안해. 전부 다. 내가 미안해 서연아.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서연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맺혔던 상처와 외로움을 위로받는 눈물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아파트를 나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슬픔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되찾으려는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그들의 시간을 위해 싸워야 하는 남자가 되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박 비서에게 짧고 단호하게 목적지를 말했다. 아버지 댁으로 7년간 묵혀두었던 부자간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만호 회장의 한옥 저택 대문이 열리고 강지훈의 차가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의 공기는 겉보기와는 달리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실에서 아들을 마주한 강 회장은 태연한 척 찻잔을 들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밤중에 애비를 다 찾아오고 할 말이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아들의 의중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지훈은 아버지의 위선을 마주하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7년 전 한서연 씨에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다 너와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근본 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않으냐. 강 회장은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것이 가문과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뻔뻔한 태도에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인 아버지의 아들로 그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말하는 그 가문과 회사가 한 여자의 인생과 제 아들의 7년을 짓밟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망가뜨린 모든 것을 지금부터 제 손으로 바로잡을 겁니다. 지훈은 선전포고를 마친 뒤
미련 없이 저택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가야 할 길은 명확했다. 감정적인 복수만으로는 서연과 민준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전략가였다. 아버지와 유채린이 다시는 그들을 위협할 수 없도록 그들의 손발을 묶고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없게 만들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박 비서와 함께 밤새워 계획을 세웠다.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의 동의를 얻는 것이었다. 다음 날 지우는 서연을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준이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7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암시하여 아버지와 유채린을 압박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되면 당신과 민준이는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당신들을 그림자처럼 괴롭힐 겁니다. 나를 믿고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줄 수 있겠어요. 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와 아들을 지키겠다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숨고 도망치는 삶은 이제 끝이었다.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그와 함께 싸워야 했다. 그들의 공식적인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JK그룹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에 재계와 언론은 술렁였다. 모두가 태양그룹과의 합병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강만호 회장과 유채린 역시 각자의 공간에서 지훈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단상에 오른 지훈은 잠시 장내를 둘러본 뒤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훈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 민준이의 해맑게 웃는 사진이 나타났다.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는 제 아들 한민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7년간 제 아들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온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장례는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벌 총수의 혼외자 고백.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을 뒤흔들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제 아들과 아이의 어머니에게 지난 7년간의 과오를 사죄하고 그들을 제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나갈 것을 맹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교묘하고 전략적인 언어로 7년 전 아이 엄마가 거대한 압력과 진실을 왜곡한 기만에 의해 자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최근에 자행된 비열한 온라인 흑색 선전의 배후에 태양그룹과 가까운 세력이 있다는 박 비서가 찾아낸 증거를 제시하며 유채린의 목을 겨누었다. 이에 JK그룹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기업과는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태양그룹과의 합병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고 JK그룹의 주가는 요동쳤으며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생중계를 보던 강만호 회장은 분노에 차고 가의 도자기를 바닥에 내던졌고 유채린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연락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지훈은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그가 향한 곳은 그가 서연과 민준이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안전가옥이었다. 세상 밖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이 있는 공간만큼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 때문에 세상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게 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다 지켜줄게. 그는 자신의 세상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강지훈의 기자회견은 강만호 회장과 유채린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태양그룹과의 합병은 물 건너갔으며 그룹 내에서는 지훈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들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강 회장과 체리는 비밀리에 만나 마지막 음모를 꾸몄다. 그들의 계획은 서연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엄마로서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강 회장과 연줄이 있는 한 보수 언론사에서 단독 특종이라며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서연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상습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냈다는 주장이었다. 기사에는 조작된 진료 기록과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까지 등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서연에게 쏠렸던 동정 여론은 순식간에 의심으로 변했다. 대중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고 서연은 불쌍한 미혼모에서 과거가 의심스러운 여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세상의 비난이 다시 서연을 향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의외로 담담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믿고 지켜주는 강지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유채린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대중의 의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두 번째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JK그룹의 공식 채널을 통해 모든 진실을 담은 영상과 자료를 세상에 공개했다. 영상은 박진우 비서가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모은 결정적인 증거들로 가득했다. 유채린이 거짓 증인에게 돈을 건네며 증언을 사주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언론에 공개된 서연의 진료 기록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원본 기록 대조표, 그리고 결정적으로 7년 전 강만호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인물의 양심 고백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다. 그는 강 회장이 어떻게 서연을 협박하고 지훈과의 사이를 이간질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증거는 명백했고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만호 회장과 유채린은 완벽하게 몰락했다. 강 회장은 명예훼손 증거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유채린 역시 태양그룹에서 해고당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서연과 지훈 그리고 민준이가 머무는 안전가옥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지훈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서연의 마음을 아직 얻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녀의 다친 마음을 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지훈은 더 이상 재벌 총수나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평범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미안해. 아버지가 당신에게 준 상처, 그리고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아프게 했던 지난 시간들. 전부 다 미안해.
그는 어떤 강요도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당신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아. 그리고 민준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물론 7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으리란 거 알아. 하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어. 당신과 민준이 곁에서 평생 당신의 상처를 보듬고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워주면서 살게 해줘.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연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7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이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고 성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빠의 존재를 알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는 아이의 모습,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용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미래의 행복을 외면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창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용서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요. 그 한마디에 지우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포옹이었다. 열정적인 입맞춤보다 더 뜨겁고 애틋한 위로와 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긴 포옹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된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JK그룹의 스캔들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세 사람은 마침내 그들만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강지훈과 한서연, 그리고 한민준. 세 사람은 이제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했다. 집안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아이의 웃음소리와 고소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강지훈은 많이 변했다. 그는 JK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일상적인 업무를 맡기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룹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만 맡았다. 얼음 왕자라 불리던 재벌 총수는 이제 서툰 솜씨로 아들의 아침 식사를 만들려다 계란 프라이를 태워 아내에게 구박받는 평범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모든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쏟았다. 서연 역시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불안과 그늘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지원을 받아 자신만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녀의 재능은 금세 업계에서 인정받았고, 스튜디오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든든한 아내, 그리고 강한 엄마로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꾸려나가고 있었다. 세 사람의 변화의 중심에는 민준이가 있었다. 아이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밝고 씩씩하게 자랐다. 이제 아이는 자연스럽게 지훈을 아빠라고 불렀고,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훈은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주말 오후 세 사람은 넓은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훈은 민준이와 함께 축구를 했고, 서연은 그런 부자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녁이 되고 민준이가 잠든 후 지훈과 서연은 정원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다. 아직도 가끔 꿈을 꿔 당신과 민준이를 다시 잃어버리는 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그건 이제 그냥 꿈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현실의 서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었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하고 깊어질 수 있었다. 과거는 상처로 남았지만 그 상처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풋풋한 젊은 날의 열정이 아닌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사랑이었다. 몇 주 뒤 민준이의 7번째 생일날이 되었다. 집은 아이가 좋아하는 풍선과 장식들로 예쁘게 꾸며졌다. 지훈과 서연은 아이를 위해 직접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커다란 케이크 위에 꽂힌 7개의 촛불이 밝게 타올랐다. 민준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았다. 무슨 소원 빌었어? 서연의 물음에 민준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 지금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소원에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연은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댔다. 그들의 과거는 오해와 아픔 그리고 상실의 폭풍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서로의 곁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완전하고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